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6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0.7% 상승, 코스닥 1.5% 상승. 기관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증시가 좀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잠깐 이제 보시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상승의 속도가 제동이 걸렸고요. 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았던 이 채권 수익률이 서서히 이제 좀 완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좋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시면 나스닥이 또 올라가고 있고 다우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도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FOMC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위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초정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내놓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시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기술주 중심에 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요. 반등을 서서히 시작하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네, 혀가 꼬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그네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원 올랐습니다.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요 라인 회복을 하면서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라인, 네, 3,800원 선 넘었고 1,400원 선으로 진입을 했고요. 1,400 후반대를 이제 꼬리로 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죽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갈 때는 거래 터뜨리면서 21선을 뚫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차 목표가는 1,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7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는 최소 요 1,75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1,750원 정도의 익절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월봉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요 라인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을 건데요. 2,000원 선까지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어제 다 털고 나갔다가 오늘 조금 들어왔고, 뭐 외국인은 요런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시그네틱스 뭐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수급은. 아무튼 지금 21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자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기술주가 좀 힘을 받는 듯 하네요. 네, 시그네틱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가 너무 지금 지루하죠. 네, 주주분들도 다 지루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 네, 요거를 이제 좀 지키고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패턴상으로는 이 21선을 한번 탁 깨고 나서부터는 거래도 이제 죽어 있고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요 라인을, 요 이전 고점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AD칩스 어제 보셨죠? 그 자리처럼 요런 자리는 충분히 급등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간 매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요런 날처럼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요 전고점 10,000원대를 다시 한번 찌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뭐 8,170원 정도. 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재미없더라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사상 최고가에 있기 때문에 오를 때 잡기보다는 요럴 때 좀 조용할 때 잡아서 상승분을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위치에 있는 것보다 사실 뭐 시그네틱스나 이런 종목, 네, 밑에 있는 거 잡아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SFA 반도체도 충분히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만 원부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130원이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세이프 반도체 한번 움직일 때 되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거의 죽었죠. 원래 적어도 이제 천만 주 터지던 추세였는데 280만 주밖에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D 칩스고요. AD 칩스가 1535원. 네. 양봉이 어제 길게 나왔습니다. 구글 이슈가 뜨면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SoC 칩을 이제 AD 칩스에서 개발하고 생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 쪽 그 SoC 칩 개발에 대해서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 AD 칩스가 부각이 좀 되었던 거고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제 이 양봉이 길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음봉을 띄우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크게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거를 이제 또 내려가겠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이미 1차 이 상승분에 대해서 1차는 그 전에 나왔긴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AD칩스를 좀 길게 얘기를 하자면 요때 보시면 요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잡줍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1선 디디고 결국엔 다시 한번 쭉 뻗어고요. 얘가 좀 더럽게 움직이긴 합니다. 네, 꼬리 달면서 이 자꾸 물리게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을 좀 끌면서 떨어뜨린 다음에 61선 딛고 2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생각보다 빨리 2차 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좀 더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다가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요때와 비슷한 것이 한참 동안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거래가 죽어 있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요때가 이제 고점이 얼마죠? 873원인가요? 1200원이 1250원? 1220원. 근데 여기 저점이 920원.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얼마 떨어진 거죠, 그러면? 10%, 20% 정도 떨어진 거죠. 네. 20% 정도 떨어진 건데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 높네요. 2,100원에서 여기가 2,200원이면 한 3, 40%?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 3, 4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가 빵 터지고 죽은 채로 이제 한참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빵 터졌을 때 이때 다음날에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를 이제 뛰어넘지 못했죠. 근데 며칠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를 죽이면서 계속 떨어뜨리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걱정되도록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또 빵 터트린 거예요. 지금 공통적인 것은 21선 위로 내려 자리를 잡고 있다가 단 한 번에 뚫고 나왔고요. 그때도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어제가 더 터졌죠. 이전보다. 그래서 어제는 한 6천만 주 정도 터졌고요. 사실 가격대로 생각한다면 이때보다는 훨씬 거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AD 칩스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손절을 하셨다. 이거는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돈을 계속 잃을 거고요. 조금 버텨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꼬리선 있죠? 꼬리선 라인을 쭉 꺼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1520원 선, 1525원 선까지도 이제 지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딱 그 자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21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요때처럼 좀 한번 요게 어, 어제 종가보다 좀 높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작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양봉 한 3분의 2 정도 걸치는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7%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일도 뭐 요 정도 되는 내일 거래량이 좀 중요합니다. 거래가 얼마나 터질지. 오늘보다 좀 많이 터지면 네,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적게 터지더라도 요 라인, 네, 1520원 선, 요 라인 지키면서 옆으로 기어간다. 그러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SLP 반도체 보시면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더라도 요렇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의 주가를 수렴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봉상으로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봉으로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팔고 싶습니까? 자, 오랫동안 20주선 못 넘다가 한번 쭉 넘었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위로 한번 슈팅 줬다가 60주선 돌파하면서 60주선과 21선 만날 때까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20주선 딛고 또 한번 슈팅을 줬다가 또 20주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슈팅 시작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좀 패턴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지금 또 목전에 두고 있죠. 240주선. 저 이런 모양 좋아하거든요. 수렴하는 모양.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라인은. 그래서 요 사이에서 가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두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60 월봉선과 200, 120 월봉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네, 1900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접근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예상대로 이제 투신, 네, 단타쟁이 나갔고요. 외국인도 단타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내일 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또 잠깐 올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1520원 아니면 21선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양봉 시작점까지도 이것들이 진짜 정말 지독한 세력이다. 그러면 요렇게 진짜 거래량 죽이면서 요런 식으로 내리다가 61선 딛고 쫙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 그래도 저는 오늘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이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거래가 어, 빵 터진 다음 이제 죽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일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중간 정도, 네, 요 정도 양봉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600원 선에서 좀 놀다가 레벨업을 할 것 같네요. 네, AD칩스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외에도 조금 올랐는데 내일 시작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1520원입니다. IA도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뭐 다 비슷한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1주씩 막 매수, 뭐 한 주씩 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한 놈들이 지금 똑같은 테마 갖고 노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한번 이렇게 쭉 내렸다가 네, 61선과 21선 사이를 또 이렇게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그냥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5일선을 뒤졌는데 내일 양봉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요 정도에서 21선 한번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네, 거래량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양봉이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루하루가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떨어지더라도 강조드리는 점은 60일선 지키느냐, 며칠 더 내리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리느냐, 아니면 거래가 계속 점점 죽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느냐, 그런 걸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라인 지키면서 떨어지더라도 라인 지키면서 진행이 되면 이전 고점보다 더 올라갑니다. 결국에 올라가고 그래서 요 최고점, 네, 1950원 선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이 21선을 돌리고 다시 이렇게 나간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 파운드리가 기술주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점은
계속 이 시그네틱스를 팔고 사고 했던 이유가 장이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나면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경계를 하면서 이제 종목을 좀 단타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추세 전환을 하고 이제 박스권을 깨고 3,200선을 넘어가서 이제 나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런 기술주, 반도체 수급, 수급난 해결을 위한 기술주들부터 좀 호재로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IA 잠깐 투자자 볼까요? 외국인 조금 샀네요. 기관은 단타증이 역시 다 털고 나왔고, 네. IA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 러셀. 러셀도 21선 좀 뚫고 나갈 듯 하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더 받으면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힘을 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거래가 거의 죽어가지고 파운드리, 이 업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때 같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1선을 거의 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이 종목들이 21선과 이제 마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선과 조금 갭도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오히려 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AD 칩스 따라 다 모든 종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뭐죠? 대주주 지분 그것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 재무도 생각보다는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살짝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달리 해보면 이렇게 장기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호를 주면서 상향 추세를 했죠 이미. 요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테마주라면 쫙 받고 그냥 쭉 떨어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쫙 받고 쭉 서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이 라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21선을 타고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주봉도 그렇고 보이시죠?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라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향 추세가 끝나고 상향 추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이게 뭐 구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구글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AD10가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리뷰를 하는 거고요. 이미 다른 이 종목보다 선행 지수로 움직였습니다. AD10가. 그래서 시그네틱스나 SF 반도체나 IA나 러셀이나 다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같은 테마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서서히 건드릴 거고요. 거래가 이제 뭐 IA 같은 경우 한번 빵 터졌긴 했는데 21선 결국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빵 터뜨릴 거고 시그네틱스는 아직 거래가 빵 터지지 않았고 SF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는 데는 장만, 네, 시장의 흐름만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